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 그대로의 변동성 장세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변동성 장세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이겨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그 부분 또 명확하게 방향성을 제시해 주실 센터장님을 모셨습니다. 김학균 센터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이제 오랜만에 뵙긴 했는데요. 네, 우리 구독자분들은 처음 뵈셨을 겁니다. 네, 네. 처음 네. 교수님 채널에 처음 왔습니다. 예, 그래서 가볍게 인사 한 말씀 해주시길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네, 저는 1997년부터 증권회사에서 애널리스트로 일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신영증권에서 일하고 있는 김학균입니다.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작에 모셨어야 아유, 되는데,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워낙 모시기 어려운 분이셔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카톡으로 언제 되시냐고 해가지고 아니 모셔봤습니다. 제가 뭐 평소에 좀 그 리스펙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요. 아이 불러주셨으면 진작에 왔죠. 아이 예, 무슨 과찬의 말씀을. 제가 일단 대질문을 네, 이렇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이 자본시장의 모습 네, 그냥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냥 큰 틀에서 질문 드려보고 네. 싶습니다. 실은 우리가 뭐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이건 인생의 의사결정이건 이제 미래를 전망하는 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하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미래라고 하는 거는 사실 잘 알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미래를 전망할 때 주로 활용하는 도구가 과거에 좀 비슷한 일이 있었나? 어, 이런 걸 보면서 거기 비추어서 보는 거죠. 우리 모든 사고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주가 차트 보는 것도 그렇고요. 음, 과거의 패턴을 보면서 미래를 보는 거고 또 기업 분석 보고서를 보시면 과거에 몇 년 실적이 나오고 또 미래 실적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실 뒤를 돌아보면서 미래를 보는데 네, 지금 벌어지는 일들은 2차 세계 대전 이후 나타났던 여러 가지 우리가 좀 익숙했던 질서가 좀 바뀌는 거다 보니까 네, 이게 금융시장의 경험치가 많이 축적이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뭐 관세 전쟁이 벌어지고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은 음, 이게 뭐 대공황 직후 1930년대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네, 좀 이제 뒤집어서 또 다르게 말씀드리면 그럼 우리가 자유무역이라고 하는 세상을 이제 살아왔는데 네, 이것이 우리 인식 속에 굉장히 이제 노멀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사실 그 기존 질서도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보면 뭐 2차 세계대전 이후 1차 트럼프 집권 시기까지 보면 70년 동안에 네, 짧은 역사가 아니었나 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70년 동안에 벌어진 일들을 참고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할 수 있지만은 지금은 조금 벌써 뭐 한 두세 대 정도 음, 없었던 일이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뭐 좋건 나쁘건 간에 좀 그 축적된 경험이 없다라는 게 지금 투자자들이 느끼는 조금 당혹스러움 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말씀 속에 이제 중요한 이제 뼈와 같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의 의사결정은 지금의 선택은 미래에 대한 선택인데, 그죠? 미래에 대한 결정인데, 근데 보통은 과거의 행적들을 좀 비춰서 본다. 근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금융시장의 모습은 뭐 70년간 사실 처음 보는 네. 시장이다라는 뜻이고 그만큼 세계 경제 질서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행간 속에서.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그러면 더더욱이나 우리가 의사결정을 내리기 참 어렵습니다만 얼마 전에 모 방송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4월 초에 이런 대대적인 조정이 있었던 구간을 만나기 전에 4월에 4월 초에 이런 뭐 S&P 500이 뭐 25% 빠진다라는 그런 전망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실은 뭐 예. 약간 좀 오독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네. 저는 뭐 미국 시장이 비싸다라고 생각을 했고, 네. 이 우리가 비싼 주식은 조정을 받을 때 예. 우리가 뭐 조정의 계기를 많이 찾잖아요. 우리가 네. 이제 어떤 얘기를 할 때, 야, 뭐 미국 시장이 뭐 왜 빠질 것 같아? 트럼프의 관세 때문에 혹은 네. 금리가 높아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저는 주식시장 조정이 좀 산불과 같은 것 같아요. 아. 우리가 얼마 전에 큰 불을 겪었잖아요. 네네. 근데 누가 실화로 뭐 불덩이 하나 딱 던져져서 큰 불이 났는데 네. 근데 그 누군가가 실화로 불덩이를 이렇게
담뱃불을 버렸다 그래서 늘 큰 불이 나는 건 아니에요. 네네. 뭐 사실은 부주의한 일이 많지만 그런 일은 아주 드물게 나타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금융시장에 있다 보면은 변화의 변곡점을 찾고 하는데 이 산불이 난 것도 제 생각에는 부주의한 실화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그동안 불이 많이 안 났고 낙엽이 많이 쌓여 있고 그러면 큰 불이 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금융시장 특히 최근에 미국 주식들 조금 많이 떨어지고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뭐 반토막이 났는데 그냥 기대가 많이 투영돼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네. 우리가 트리거를 찾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밸류에이션이 비싼 성장주들이 조정을 받는데 나스닥이 2000년대 부러질 때 보면 금리가 한참 올라가고 주식이 같이 올라가다가 나중에 기술주가 부러졌고 70년대 초에 니프티 50라고 하는 그때도 이제 미국의 IBM, 맥도널드 같은 주식들이 PER이 뭐 70배, 80배 정도로 비쌌는데 그땐 금리가 조금 올라가는 초기 국면에서 부러졌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면 뭐 이제 기술주의 약세다라는 말은 맞는데 네. 그 변곡점은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조정을 받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진 않고 다만 이제 미국 주식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 관세가 됐건 아니면은 관세로 초래가 될 인플레이션이 됐건 그걸로부터 초래될 높은 금리가 됐건 조정을 받을 때는 많이 오른 자산이 더 세게 조정받을 거다 뭐 그런 류로 말씀을 드렸겠죠.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이 저희 채널이 또 워낙 그 토론을 지향하는 채널이어가지고 센터장님의 고견을 바탕으로 또 저의 생각이 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좀 한번 퍼즐을 맞춰 나가 보는 방식인데 저는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판단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유사한 접근인 것 같아요. 근데 의견을 드려보면 소위 이제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에 대한 투자잖아요. 현재 가치에 투자하는 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미래 기대에 투자를 하는 것인데 결국 연말에는 트럼프 이펙트였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됨에 따라 그 기대감이 반영되는 것이고 저는 큰 틀에서 주식을 투자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먼저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기간이 있고 안 해야 되는 기간이 있다고 저는 일단 가정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런 접근하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됐죠. 그러면 이제 취임 전까지는 기대감이 많이 불러오는 과정이고 네, 네. 오히려 실제 취임하고 나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우당탕탕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네. 그런 관점에서 조정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오히려 취임 전까지는 주식을 비중을 많이 갖고 있다가 취임 후에는 오히려 안 갖고 있는 게 맞다라는 판단을 한 경향이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해석은 좀 다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식이 막 4월 달에 난리를 치는 거 보면 네, 주식 말고 돈을 갖고 있으면 좋을 거다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저는 사실 그거는 옳다 그르다가 아니고 네.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조정을 정확히 알고 뭐 그런 우리가 일상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건데 투자가 네, 그걸 알면 참 좋은데 근데 이제 뭐 그런 좀 진부한 얘기긴 하지만은 역사적으로 보면 주식은 떨어지기보단 오를 확률이 되게 높았고 그렇죠. S&P 500의 경우도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보면 2년 연속 떨어진 게 한 두 번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미국 주식이 떨어졌어. 근데 올해 또 떨어지는 거는 한 40년에 한 번 벌어지는 일이고 네, 한국도 경제가 되게 엉망이지만은 외환위기 이후로 2년 연속 코스피가 떨어진 적이 없었고 지금 YTD로 조금밖에 아니지만 뭐 좋은 게 없는데 작년 말보단 코스피가 올라 있거든요. 지금 네, 그렇게 보면 저는 주식에 대해서는 사실 타이밍을 맞추기보다 그냥 어느 정도 포션은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인데 좋습니다. 근데 이제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는 거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건 시장입니다. 그렇죠. 주가 지수는 뭐 오르는 거 떨어지는 거 하다 보니까 크게 낭패를 안 봐요. 근데 종목은 전혀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종목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뭘 하려는 것보다 네, 1차적으로 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투자라고 하는 거는 지금 저는 이 트럼프 이런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 교수님이 주시는 인사이트처럼 좋은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콘텐츠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을 수도 있지만 시장이라고 하는 게 저는 늘 정답이 없는지라 내가 개별 종목을 투자한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뭘 안 해야 돼요. 어. 내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왜 포지션을 잡아야 되냐. 음. 주식은 누가 등 떠미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런 점이라 그러면 저는 지금 시장은 막 총알이 날아다니는 느낌인데 네. 근데 그거는 저는 어느 때나 우리가 관철해야 될 원칙인 것 같아요. 여기서 내가 이 그 알기 힘든 질서에서 뭔가 해안을 가지고 뭘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오히려 어디서나 내가 잘 아는 거를 포지션을 잡고 설사 내가 잘 모르는 일이 벌어지더라도 견딜 수 있는 돈으로 주식을 잡아야 된다라고 보면 전 지금은 개별 주식들은 조금 뭐 뭔가 막 총알이 날아다니는 느낌이고요. 시장에 투자하는 것들 특히 적립식으로 투자하고 그것이 뭐 한국 주식은 미국 주식은 이거는 제 생각에는 뭐 나쁠 때 또 포기하지 않고 하면 네. 이제 기회가 있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 음. 개별 종목 투자에 대해서는 뭐 한국은 걱정은 많지만 싸지만은 걱정은 좀 많고 네. 미국은 그래도 괜찮아 보이지만 밸류에이션이 비싸니까 음. 뭐 이제 저 같은 뭐 보통 사람은 아니고 워렌 버핏의 그 소울 프렌드였던 한 3년 전에 돌아가신 찰리 먼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먼거랑 워렌 버핏은 맨날 글을 읽고 시장에 대해서 고민만 하면서 이제 거의 일평생을 산 사람인데 네. 자기들의 나의 선택은 10개 중에 9개는 불가지론이다. 음. 좋아 보이지만 내가 잘 모르고 가격이 좋지 않으면 안 한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꼭 뭐 지금과 같은 불확실성이 큰 상황은 아니더라도 개별 종목을 사고 파는 행위에 있어서는 개인 투자가들은 꼭 뭘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절대적으로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의견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말씀하셨듯이 특히 이제 3월까지 미국장이 너무 좋았다는 거죠. 너무 비쌌다. 근데 무언가에 의해서 조정은 될 수 있다. 근데 그 무언가가 트럼프 관세 전쟁이었다. 이렇게 디파인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어쨌든 뭐 플럭추에이션은 있지만 나름의 조정은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도 뭐 큰 틀에서 비싸다고 평가하시는지요? 네, 저는 예. 비싸다고 보는데요. 아직도 비싸다. 저는 미국 주식이 예. 미국 주식하는 거 되게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네. 이제 뭐 미국이란 게 재산권 보호도 잘 돼 있고 또 주주들 상장사들이 주주들을 그 대하는 태도도 네. 다른 어떤 나라보다 좋은데 미국 주식이 늘 불패인가? 그건 아니었습니다. 네. 이제 지금 미국이 크게 보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주가가 1년 연속 조정받은 적이 없었어요. 네. 우리가 지난 4월에 미국 주식이 많이 밀린 것 같지만 실은 뭐 2022년도에는 나스닥이 한 33% 밀리기도 했거든요. 네. 그럼 그때보다 덜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4월에 경험한 조정이 이례적으로 빠질 만큼 빠져서는 아니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당시에도 미국 주식의 조정이 1년을 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1년이란 기간이 좀 자의적이긴 하지만 그냥 뭐 주식이 약세장으로 갔다 그러면 주식에 물려서 주가 지수가 뭐 1, 2년 빠져야 이게 뭐 약세장인데 그렇게 보면 2008년 이후로 미국이 약세장이란 게 사실은 경험하지 않았어요. 네. 그냥 뭐 들고 버티면 하다가 올라갔어요. 코로나 때도 그랬고. 네. 그럼 이제 미국은 지금까지 좋은 장이었는데 10여 년 정도 오르는 미국 시장과 같은 강세장은 뭐 순환적인 논리로 뭐 경기가 좋다 이런 게 아니라 구조적인 힘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럼 역사적으로 미국 주식이 한 15년, 20년 올랐을 때가 2차 세계대전 이후로 50년대, 60년대가 그랬고요. 이때는 자본주의 황금기라고 불릴 정도로 미국 경제가 전후 성장률이 제일 좋았고 또 나름 또 평등하게 아메리칸 드림이 막 그 구현이 되는 미국이 좋은 사회였어요. 네. 근데 주식이 올랐는데 그거 끝나고 68년부터 82년까지 주식이 한 14년 기었고 네. 8, 90년대는 미국이 또 좋았죠. 이제 뭐 분배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주들에게 너무 좋은 뭐 신자유주의라고 불리우는 그런 세상이 펼쳐졌고 90년대는 또 IT 혁신이 있었고 또 동서냉전이 종결되면서 이 중국이 자본주의 블록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좋았는데 네. 근데 이것도 2000년 그 소위 닷컴 버블이 붕괴된 다음에
미국 주식이 한 13년 기였어요. 음. 최근 10년은 한국 주식 들고 있으면은 국장 딸주는 지능순이었지만 네. 그 이전 10년은 한국 주식이 3배 오를 동안 미국이 기였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미국의 10수년 정도 오르고 이런 거는 굉장히 강력한 순환적인 요인이 아니라 강력한 힘이 존재하는데 지금은 뭐 4차 산업혁명을 미국이 주도했다는 게 있고 또 미국 연준이 인위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좋은 환경을 중앙은행이 계속 만들어줬다는 게 있을 테고 또 미중 갈등 과정에서 또 미국이 다른 나라 팔비 틀어서 네. 미국만 좋아진 것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미국 주식을 바라보는 시각이 짧게 보면은 이게 짧은 조정인지 아니면은 10수년간 나타났던 큰 조정일지 네. 이런 것들이 조금 고민스럽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짧은 조정일지 또 장기간에 걸친 큰 조정일지는 판단하기 좀 어렵겠지만 어쨌든 지금 아직도 비싸다라는 그 판단은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 수 그럴 수도 있다라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길게 물론 길게 갈 이제 수도 있다. 미국의 그 70년대 내내 기었고 네. 미국의 2000년대 초반 10년이 뭐 이제 내내 재미가 없었는데 이게 뭐 일방향으로 떨어졌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우리가 박스피에 머물러 있듯이 예. 올랐다 떨어졌다 했지만은 그 고점을 예컨대 S&P 500이 68년 고점을 넘어선 거는 이제 1980년대 중반이고요. 2000년 닷컴 버블 때 고점을 넘어선 건 한 2013년이니까 네. 이제 고점을 넘어서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기보다는 크게 보면 한 2, 3년 정도의 순환적인 강세장과 약세장이 이어지는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마켓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건데 네. 뭐 그렇게 되더라도 나름의 또 투자의 기회는 있겠지만은 지금은 바이앤홀드를 계속해서 가는 장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진짜 고민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고민해봐야 된다. 의미심장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미국 시장에 대해서 좀 토론을 또 해보고 특히 이제 지금 많이 조정된 그 동의는 관세 전쟁이지만 관세 전쟁으로 인해 미국 경제 스태그플레이션 오는 거 아니냐 하는 공포감 결국 이런 것이 주가의 조정을 많이 만들었었다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들여다보고 그리고 향후 트럼프식 이 관세 정쟁의 방향성도 한번 함께 시나리오를 한번 기획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텐데 그러기에 앞서 이 질문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불확실한 장세잖아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는 마음가짐을 갖고 계세요. 정말 어떤 독자분들은 제가 그런 표현을 직접 들었는데요. 주식 잔고가 라면이에요. 부서졌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씀 듣고 저도 참 속상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고견 한번 부탁드리고 가도 될까요? 뭐 다 다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미국의 잘 나가는 빅테크 기업들은 진짜 위대한 기업들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기업들의 지금 우리가 빅테크 기업들을 보면서 꿈꾸는 세상이 저는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네. 우리가 닷컴 버블은 2000년에 붕괴가 됐지만 네. 그때 닷컴 주식을 사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이제 우리가 인터넷에서 모든 걸 할 거야. 음악도 인터넷에서 듣고 손편지도 안 쓰고 쇼핑도 인터넷에서 하는 세상을 꿈꿨는데 네. 그 세상은 열렸죠. 그 판단은 맞았어요. 또 그런 과정에서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기업들이 주역이 된 것도 맞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 기대를 너무 많이 투영하고 있으면 세상은 비가역적으로 그런 세상이 되더라도 주식은 앞으로의 기대까지 많이 투영하고 있다면 주식은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성장주들을 저는 지금까지 이제 엔비디아라고 하는 기업을 보면 너무도 위대한 기업인데 이런 기업은 기본적으로 이익 성장의 기대치가 네. 뭐 사실 그 작년까지 보면 분기마다 실적을 발표할 때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아. 네. 놀라울 정도로 계속 성장을 하는데 성장주가 꺾이는 패턴은 성장의 절대 레벨이 아니고 이제 성장의 기울기가 약해질 때는 주식이 조정을 받는 것 같아요. 네. 닷컴 버블 때 우리나라 화장품 주식 이런 것들 조정받을 때 그런 모습들인데 그렇게 본다 그러면 미국의 잘 나가는 기업들의 경우는 그 기울기가 계속 유지가 되기에는 좀 많은 도전이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미중 간의 세계화 시대 가장 큰 수혜자들이에요. 뭐 많은 네. 지적이 있었지만 뭐 중국이 벌어들이는 무역 수지가 다 중국 인민들에게 가는 게 아니고 다 실리콘밸리나 뭐 시애틀에 본사가 있는 다국적 기업들로 가는 건데, 그래서 지금 금융시장이 막 비명을 지르니까 트럼프가 전자제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세를 좀 유예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는 애플을 떠올리죠. 네. 애플의 가격이 너무 올라가니까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판 자체가 결국은 미중 간의 갈등으로 귀결이 된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도 이 자본의 이익과 어떻게 보면 미중 갈등이란 프레임이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상당히 도전적일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본다 그럼 저는 너무 성장성으로 무장한 주식들보다는 기대를 많이 반영하는 종목들, 미국에서도 저는 배당 주식들, 뭐 싼 주식들, 그리고 또 한국도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지만은 지배구조 개선은 좀 뭐 저는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전에는 뭐 대기업들이 자기 마음대로 다 했잖아요. 근데 네. 지금은 대기업들이 자금 조달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도 견제가 들어오고 주주들에게 설명의 책무가 주어지고 뭐 논란이 있지만 전 좋은 변화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에는 지배구조 개선될 종목들, 미국에도 좀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 그런 쪽이 좀 낫지 않을까. 좀 스타일을 바꾸는 걸 좀 고민을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고견 감사하고 많은 분들이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방향성을 좀 찾는데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